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오늘 5가지에 대해서 오늘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계속적 용법을 같이 들어가기 전에 관계대명사의 전체적인 종류를 한번 좀 알아보고 그 특성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어떻게 되고 또 이제 표기법 내지는 그 속뜻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적 용법에서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컴마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계속적 용법, 컴마 위치는 선행사의 종류가 조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선행사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계속적 용법, 컴마 그리고 관계대명사로 쓸 수가 없는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 다양한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관계대명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 건 뭐죠? 네, 우선 선행사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which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선행사는 뭐가 되죠? 네, which는 사람이 아닌 것이 올 때 which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 또는 동물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사의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who는 어떻죠? 마찬가지로 선행사가 나오면서 여기서는 반드시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that을 보시면 that은 어떻죠? 선행사가 나오고 that은 조금 편하게 쓸 수 있죠?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 수 있죠? 사람과 그 다음에 사물 이렇게 두 가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who는 어떻죠? 마찬가지로 선행사가 나오는데 who는 당연히 사람이 선행사다라고 하는 점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what입니다. what은 우리가 조금 특이하게 의미가 있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 what은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whose는 우리가 선행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죠. 이거는 사람만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과 사물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 사물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도 마찬가지로 선행사가 나오는데 여기 관계대명사는 which도 나올 수 있고 who도 나올 수 있고 whom도 나올 수 있죠. 그렇다면 그 특성에 따라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 뒤쪽의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관계대명사 뒤쪽에 주어가 없다 그럼 무슨 격 관계대명사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주격 관계대명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which하고 who하고 that까지는 주격과 목적격으로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격일 때는 주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이런 형태로 쓰입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있고 그 다음에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없는 형태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대명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거죠? 네, 공통되는 부분을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공통되는 부분들을 같이 사용하면 어떻게 보면 한쪽은 B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주격과 목적격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목적격일 때는 생략해도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할 수 있죠. 목적격일 때는 여기 있는 선행사들,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생략합니다. 괄호를 쳐도 돼요. 근데 주격일 때는 안 됩니다. 자, whom은 어떻죠? whom은 목적격일 때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목적어만 없는 거죠. 주어는 항상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는 형태로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what은 선행사가 없는데 얘네랑 같습니다. 그래서 주격과 목적격이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주격일 때는 주어가 없고 목적격일 때는 목적어가 없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남은 이 두 가지 whose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좀 특별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뒤쪽 문장 구조가 완벽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주어와 동사, 목적어가 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것은 삼형식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관계대명사를 보시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건 선행사 구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뒤쪽의 문장 구조가 어떤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장을 제가 쓰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이전 어떤 챕터에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관계대명사가 조금 지금 자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의 지금 그 내용 부분에다가 그리고 위쪽에서 강의가 좀 뜰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좀 시청해 주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우리가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에 대한 비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I have two sons who become doctors. 두 번째 문장 보면 I have two sons who become
doctors 그럴 수 있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무슨 차이만 있죠? 네, 컴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만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컴마가 있고 여기에는 컴마가 없죠. 어떤 게 계속적 용법이죠? 네, 계속적 용법은 컴마가 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가 계속적이고요. 계속적 용법. 그 다음에 컴마가 없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한정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한정적 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정적 용법은 그냥 이 관계대명사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지금 여기서 보면 동사 보어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한정적 용법은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뭐한 또는 뭐뭐하는 이런 의미 단위로 수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I have two sons, 난 두 아들이 있다. 근데 어떤 아들이죠? 이제 어떻게 의사가 된 두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계속적 용법의 경우는 붙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I have two sons, 나는 아들이 두 명 있다. 근데 who become doctors. 근데 두 아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의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해석을 이렇게 했지만 좀 여기서 이 두 문장의 어떤 속뜻이 조금 있어요. 자, 전체 아들 중에서 아들이 두 명이 있는 이제 부모님은 누구죠? 전체 아들 중에서 아들이 둘이에요.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명의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두 아들이 의사가 됐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문장은 어떻죠? 아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의사가 된 아들이 두 명 있다라는 의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정적 용법, 컴마가 없다면 뭐뭐 하는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고, 근데 계속적 용법이다 그러면 끊어서 둘의 아들이 있다. 그런데 둘 다 뭐가 되었다.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것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ack has a twin brother who is a doctor. 볼 수 있죠? 자, 해석해보면 컴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설명해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잭은 쌍둥이 형이 있다. 근데 그 형은 어떻다? 의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분석해보면 동사 보어니까 주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컴마 후를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Jack has a twin brother and he is a docto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and로 바꾸고 brother니까 이제 형제니까 he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 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he is a doctor 이런 형태로 이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 like this movie, which is very interesting. 나는 이 영화를 좋아한다. 그런데 어떻다는 얘기죠? 매우 재미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and로 뭐 바꿔도 상관없을 거예요. I like this movie. 난 이 영화 좋아한다. 근데 어떻다는 얘기죠? 재미있어서 좋아한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for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선행사가 this movie니까 it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는 그냥 덧붙여서 설명하는 and가 좋다고 and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and it is very interesting 그렇게 설명하셔도 되고 재미있기 때문에 나는 이 영화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의미 단위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보시면 We had been waiting for the princess who didn't show up. 우리는 그 공주를 기다려왔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어떻다는 얘기죠? Who didn't show up. 근데 나타나지 않았다.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여기서는 조금 상황 반전이 있기 때문에 but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rincess니까 she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겠죠. but she. 그래서 여기는 but이 접속사, she는 대명사를 볼 수 있죠. 자, 4번을 보시면 I didn't scold the boy. 나는 그 소년을, 그 아이를 어떻게 야단치지 않았다. 근데 그 아이는 어떻다는 얘기죠? 조금 좀 게으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현으로 바꾸면 좋을까요? do라는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do. boy니까 he라는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나는 그 소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단치지 않았다.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do라는 표현과 그 다음 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컴마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나왔던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네, and, but, for, tho라고 하는 접속사의 의미 그리고 나서 대명사라고 하는 것으로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런 강의는 지금 2학년 내신에 2학년과 3학년 내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선생님들이 어떤 문장을 주고 이 문장을 한번 바꿔 쓰시오. 한번 접속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형태로 바꿔 쓰시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의미 단위의 어떤 접속사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같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형태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다음은 컴마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행사에 좀 집중을 하셔서 선행사의 모습이 어떤지, 선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라고 하는 점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문장 보시면 I will introduce our new program, which will help you to learn a lot. 보시죠. 나는 우리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소개할 겁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은 which will help you to learn a lot. 당신이 학습을 어떻게 보면 a lot, 뭐 좀 많이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선행사만 우리가 한번 골라봅시다. 어떤 게 선행사죠? 네, 여기서 보면 our new program이라고 하는 애가 선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걸 보면 그냥 하나의 단어, 평소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해석은 계속용법이니까 컴마가 있는데 줄 쳐가지고 없어졌네요. 우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소개할 것이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당신이 많이 배우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럴 수 있죠. 자, 두 번째 거를 보시면 I tried to persuade her, which I found impossible. 나는 그녀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다. 볼 수 있죠. 컴마 휘치고 그런데 어떻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장을 보시면 주어하고 동사, 얘가 목적격 보고 여기에 목적어가 지금 비어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녀를 설득하는 거. 네, 2번을 확인해 보시니까 어떻죠? 선행사가 일부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는 그냥 하나의 명사였지만 여기서는 어떻죠? 네, 일부의 내용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지금 허가 사람이니까 후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용을 좀 보시고 전체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일부의 내용일 때는 이렇게 지금 컴마 휘치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시면 I said nothing which made Tom angr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탐을 화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행사는 어떤 거죠? 네, 전체 문장입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 탐을 화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컴마 위치라고 하는 계속중 응법은 우리가 선행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명사, 두 번째는 일부의 내용, 세 번째는 전체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한 거를 한번 보시면 컴마 휘치는 선행사로 하나의 단어 그리고 부나 절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The neighbor once found that which was more a shock to the village. 우선 이웃이 발견되었습니다.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볼 수 있고요. Which was more a shock to the village. 여기서 어떻죠? 선행사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행사가 어떤 거죠? 네, 여기 있는 이 내용 전체가 선행사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웃이 죽은 채로 발견된 것이 결국에 어떻다는 얘기죠? 충격이었다. 마을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럴 때 지금 여기 관계대명사는 지금 여기 주어가 없는 상황이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가 주어처럼 쓰이는 거기 때문에 선행사와 수일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선행사가 문장 전체일 때는 우리가 뭐로 봐야 되죠? 네, 단수 취급을 합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사가 문장 전체일 때, 그리고 아까 일부일 때, 이럴 때는 단수 취급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명사일 때는 어디다 수일치를 하는 거죠? 그 명사의 수에다가 수일치를 합니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One of the best way to learn is to teach other.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방식, 근데 학습하는, 배우는 최고의 방식 중에 하나는 뭐다? To teach other.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컴마 which 이렇게 나와있고 enhance our own learning experience.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우리 자신의 학습을 개선시켜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행사는 어떤 걸까요? 네, 요거죠. 어떻게 보면 teach other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우리 자신의 학습을 개선시켜준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떻죠? 하나의 명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단수 취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답은 enhances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방식, 학습하는 최고의 방식 중에 하나는 남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또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우리 자신의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시켜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내용일 때 그리고 일부일 때 단수 취급한다라고 하는 점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계속적 문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two sons. 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That become doctors 보시죠. 중요한 것은 컴마 that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컴마 that은 아예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요거는 뭐로 바꾸는 게 좋겠죠? which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두 아들이 있고, 근데 두 아들은 의사가 되었다. 아니면 그냥 컴마를 빼도 되겠죠? 그러면 의사가 된 두 아들이 있다. 이런 어떤 한정형 문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 do you know, which he said, 이렇게 what he sai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what은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빼야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빼주시면 그래서 do you know what he said? 그가 말한 것 너는 아니? 라는 의미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 부사를 공부하지 않았지만 관계 부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적 문법을 쓸 수 있는 없는 표현이 있는데 y와
컴마 how라는 표현이 있다면 다 잘못된 표현들이고 사용할 수가 없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점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적 용법과 사용할 수 없는 표현 두 가지를 알아봤고 관계부사에 해당되는 것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the country which who is small is beautifu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적 용법이지만 선행사가 어떻죠? 사물입니다. 그럴 때는 who가 사용될 수가 없죠. who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which가 됩니다. 계속적 용법에서도 선행사의 종류, 관계대명사에 따른 선행사의 종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근데 그 나라는 어떻다는 얘기죠? 작은데 아름답다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I like my math teacher. 나는 나의 수학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자, 근데 which는 될 수가 없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who is very kind. 근데 그분은 굉장히 친절하시다를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보시면 John doesn't like the book. 존은 그 책을 싫어한다. 볼 수 있죠. that은 틀렸습니다. 왜 컴마 that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정답은 무조건 which로 선택해 주시고요. which is boring. 아니면 컴마를 빼고 that을 쓰는 건 괜찮다. 볼 수 있겠고요. 4번 보시면 I want to have a pet. 나는 애완동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볼 수 있겠고요. which who is impossible. 네, 어떻죠? 네, 물론 여기서 who 될 수가 없고 근데 여기서는 to have a pet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내용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컴마 whic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ich,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Kate is my neighbor. Kate는 내 이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o, that. 마찬가지로 컴마 that은 안 되기 때문에 who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I don't know well. 내가 잘, Kate는 나의 이웃인데 잘 모른다.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 보시면 She said she saw this movie which was war not tru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이 영화를 봤다라고. 근데 which was were not true. 이 내용 전체가 사실이 아니다. 그 영화 안 봤다는 얘기죠. 그럴 때 내용 전체가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땐 단수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were가 아니고 was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7번 봅시다. He liked his English lesson, which is are easy to understand. 보시죠. 우리는 그의 영어 수업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선행사를 한번 이제 보면 어떻게 되죠? 네, 선행사는 여기서 his English lesson 하나의 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lesson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lesson이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hich is are easy to understand. 이해하기가 그런데 그 수업은 그의 영어 수업은 어떻다? 이해하기가 쉽다. 그 정답은 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번은 전체 내용이었기 때문에 단수. 여기서는 하나의 명사이기 때문에 이 명사의 수에 어떻게 보면 수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있고요. 8번 보시면 he is the official ice cream taster. 그는 공식적인 아이스크림 맛보는 사람입니다. 볼 수 있고요. which means he can earn a living by doing what he loves. 여기서 보니까 그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어떤 아이스크림 맛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선행사죠.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eans가 되고요. 그것은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공식적인 아이스크림 맛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데 뭐를요? He can earn a living. 그가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 뭐 함으로써? By doing what he loves.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써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의 어떤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어떤 종류에 따른 특성들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 있었습니다. 한정적 용법은 컴마가 없고요. 계속적 용법은 컴마가 있었습니다. 한정적 용법의 해석은 뭐뭐한, 뭐뭐하는의 의미로 해석이 되고 계속적 용법은 뭔가 뒷받침하는 그냥 덧붙여서 설명하는 느낌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전환이 되는데 계속적 용법의 경우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and라든지 but이라든지 아니면 for라든지 do라고 하는 표현, 여기 접속사죠. 이런 표현과 그 다음에 대명사의 형태로, 대명사는 당연히 선행사의 형태를 보시고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컴마 위치라고 하는 표현은 선행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의 명사, 그리고 일부의 문장, 일부의 내용, 요걸 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 문장,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선행사가 전체 문장이나 구로 나왔을 때,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주격으로 나와서 수일치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일 때, 두 가지 경우 문장과 구일 때는 단수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컴마와 같이 사용할 수 없는 관계대명사 that과 what, 컴마 that, 컴마 what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관계부사에서도 컴마 how, 컴마 why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